오늘 스피노자와 함께 우리 감정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통찰이 우리 복잡한 마음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줄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벅찰까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확 기뻤다가 순식간에 절망에 빠지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질문, 누구나 한 번쯤 해왔던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17세기 철학자 바류흐 스피노자가 그 해답을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지도를 그려주는 그런 안내자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럼 스피노자를 따라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피노자는 왜 감정의 철학자라고 불릴까요? 그의 접근법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 감정은 우리가 억누르고 싸워야 할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외부 원인을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어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감정이 그냥 변덕스럽고 신비로운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처럼 논리적인 인과 법칙을 따른다고 본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에티카를 보면요. 정말이지 인간 마음의 정밀 지도를 펼쳐놓은 것 같아요. 무려 48가지나 되는 인간의 감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거든요. 슬픔, 기쁨, 사랑, 미움 이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한 거죠. 이 지도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라는 미지의 숲에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잊지 마고 스피노자의 철학이 실제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 여인의 초상인데요. 주인공 이자벨 아처의 이야기입니다. 이자벨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선택한 사랑 때문에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아요. 그녀가 꿈꾸던 그 완벽한 사랑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스피노자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정의가 핵심이에요. 스피노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 원인이라는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그냥 기쁨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불러일으킨 명확한 외부 원인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함께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자벨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녀가 느낀 기쁨의 외부 원인이 실제 그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신 자기가 그 남자에게 투영한 완벽한 이미지, 한마디로 환상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 어때요? 원인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 결과물인 기쁨 역시 진짜일 리가 없죠. 결국 고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제3자,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이 끼어들 때 감정이 어떻게 확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락횡입니다. 와, 이 소설은 정말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그 시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주인공 테레즈와 로랑, 이 둘의 은밀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어떻게 단 하나의 시선 앞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파멸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이 비교를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처럼 둘만 있을 땐 그 사랑이 그냥 순수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제3자의 시선, 그러니까 외부의 판단이라는 새로운 원인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게 변질됩니다. 은밀했던 기쁨은 순식간에 공개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둘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례 연구입니다. 어쩌면 가장 다루기 힘들고 또 가장 강렬한 감정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복수의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카타리나 블룸은 소위 황색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충격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응답을 하죠.
스피노자의 이 통찰을 보면요, 복수가 그냥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부당함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으로 보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가 날 미워해요. 그러면 그 부당함 자체가 나를 너무 화나게 하잖아요. 바로 그 감정이 상대를 거꾸로 미워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외부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카타리나의 행동은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이란 가치가 완전히 짓밟힌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심지어 그녀 나름의 논리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감정적 자유를 얻는 방법, 바로 이 4단계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우리는 감정을 수동적으로 겪죠. 그러고 나서 2단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감정의 진짜 외부 원인이 뭘까?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그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요. 마지막 4단계가 뭐냐? 바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고통을 능동적인 대응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유로워지는 열쇠는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그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슬프다고 억지로 참고 화난다고 무조건 누르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내가 왜 슬프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그 원인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말 그대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능동적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비교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나는 사랑에 빠졌다. 어때요?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그냥 휩쓸려 버린 수동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나는 사랑할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 이건 완전 다르죠. 나의 의지가 담긴 아주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스피노자는 바로 우리 삶의 태도가 이렇게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여러분에게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